동물국회 사건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 매우 깊습니다. 한국 정치 무엇이 문제인지 그 원인과 대안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정치의 가장 큰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거대 양당 정치가 한국 정치에 아주 깊은 폐해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자님도 지적을 했지만 국회가 극한 대결로 동물국회 싸움판으로 만들어갔습니다. 이번에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 유성정당, 이 꼼수정당을 만드는 데는 아주 단합을 잘하고 있습니다. 찰떡궁합입니다.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을 무슨 동물국회의 전투병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 정치, 바로 질문 주시죠. 예, 거대 양당 정치를 청산하는 것이 한국 정치를 발전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가장 큰 적폐라고 생각하는 것은 공천이 곧 당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공천하는 과정 속에서 경쟁 후보로 들어가지 못한 우리 최영재 후보님께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는데 뭐 무소속 출마한 것은 자유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선이 되면 민주당으로 들어가겠다. 저는 이것 또한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민주당이 고향입니다. 또 제 몸에는 파란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의 공천 적폐 또는 일부의 소수에 의해서 제가 버림받은 겁니다. 잘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고쳐내고 민주당을 더 크게, 더 강하게 도덕적으로 권위 있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시민의 뜻에 따르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뭐 물론 최영재 후보는 제가 결혼 전부터 잘 알고 지냈습니다. 그 당시에 진보 운동을 같이 했던 그런 동지이기도 합니다. 저는 최영재 후보는 좀 양지를 찾아갔거든요. 저는 양지를 찾아갔으면 빛을 봐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번 컷오프도 저는 뭐 여당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본인은 서운하고 억울하겠지만 그래서 이번 공천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됐든 민주당에서 정리된 부분인데 다시 무소속으로 나오고 또 당선되면은 민주당으로 들어가겠다. 이런 것은 우리 지역의 최대 적폐 현상의 한 단면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답변기를 좀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수 후보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양지를 찾아갔다 했는데 저는 글쎄요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합리적인 정치 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일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우리 오영수 후보께서는 그렇다면 음지에 있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오영수 후보 충분히 저보다는 더 양지에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제가 공천을 받지 못한 문제는 공천을 받지 못한 게 아니라 배제된 겁니다. 아예 참여를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수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된 거고 아마 저의 전력이라든지 또 저의 경쟁력 아마 이런 것을 무서워해서 상대방이 그런 네, 알겠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대로 간다면 21대 국회 또한 지금보다 더 극한의 저열한 정치 형태의 를 국민들이 볼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의당 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영재 후보님께서는 시민 후보라고 했는데 누가 시민 후보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전북에는 두 가지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정치적 상상력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민심 불감증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정치적 상상력이라는 것은 선거를 뻔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후보가 안 나오는 것은 바로 이 정치적 상상력에 대한
우리 지역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또 민심에 대해서 불감증이 우리 이 유권자나 또 후보자나 다 함께 갖고 있다는 것이 우리 한국 정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지역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찬스 발언 1분 쓰셨습니다.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한방지 굳이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며칠 전에 그 대항방직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전주시가 주도를 해서 공공개발을 통해서 전라북도의 문화, 교육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3대 원칙을 주장을 했습니다. 대한방직에 대해서. 먼저 전주 시민의 이익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을 누차게 강조를 했고 두 번째는 공공성이 담보돼야 된다. 공공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 저희가 주장했던 것이고 세 번째는 이 시대에 가장 아픈 청년들의 문제 그리고 중소 상인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그 길에 맞춰서 대한방직의 부지를 개발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1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음 차례에 대한방직 문제에 대해서 더 논의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영수 후보께 질문 드리는데요. 황방산을 명품 힐링숲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 서곡이라든지 서신동에 있는 분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그렇게 한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힐링숲을 어떤 방식으로 만든다는 것인지 하고 그것과 터널과는 혹시 어떤 연관 관계가 있을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는데요. 제가 그 공약 중에 전주를 무장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거와 일맥상통하는데요. 방금 지적했던 대로 이곳에 굉장히 그 인구가 밀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공원의 필요성은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황방산을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해서 교통 약자 또 뭐 노인이라든가 또 어린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이 산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나선형으로 숲을 조성을 해서 전주 시민들이 즐길 수 있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예, 혹시 뭐 터널과 터널은 좀 이따 다시 제가 그렇습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영수 후보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네. 정의당 하면은 개발을 반대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사실 이곳 대한방지 부지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개발이 필요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시했던 것이 공공개발을 통한 전라북도의 문화, 교육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방직의 논란은 첫 번째는 토지 용도 변경에 따른 사업자 특혜 문제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그 개발 계획이 조영철 후보도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발 계획에 대한 실현 가능성, 어떤 신뢰성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 어렵습니다. 저도 제 딸이 28이고 26입니다. 조그만 회사에 다니다가 이제 제 선거를 돕는다고 사표를 내고 지금 하고 있고 둘째는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딸아이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답변 좀 민망하긴 한데요. 모든 지역의 젊은이들이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젊은이들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과거에 우리 때는 부모 세대보다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세대의 잘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지역 할당제라든지 또는 워크플래닛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철 후보님도 청년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예, 요즘 상실감에 빠진 문제에 대해서 조국 사태나 이런 걸 보면서 정의와 공정의 문제까지도 양심의 문제까지도 지지 정당에 위탁해버리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런 시리에 빠진 젊은이들에게 정말 공정과 정의가 돌아오는 그러한
기회 균등 예, 알겠습니다. 그런 세상이 돼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중국 말씀입니다. 천밀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저도 마찬가지로 부모 찬스 써가지고 하는 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공약 중에 하나가 그 사법제 시험제도 부활, 그다음 정시 모집 확대를 내놨습니다. 부모 찬스가 아니라 실력만으로 오로지 성공할 수 있는, 실력만이 이 사회에 발을 들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서 그런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은 그래서 만 20세 청년들에게 전원 그 3천만 원씩 지급을 하자. 그다음에 부모 없이 큰 우리 그 아동 양육 시설에 퇴소한 청년들에게는 5천만 원씩 지급을 해서 스스로 사회의 어떤 전망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저희 정의당의 공약입니다. 그리고 이 사용 용도는 학자금이라든가 취업 준비금이라든가 또 주거비용, 그다음에 창업비용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우리 청년들이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지난번에 그 직전 질문에 청년 유출을 막겠다는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거와 일맥상통입니다. 여기서 부모와 함께 살면서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희망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재원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집 부자, 땅 부자, 그동안 깎아줬던 종부세, 또 정치 세력이 그런 반대하는 정치 세력이 없다면은 충분히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에 대한 열망을 열어줄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